자, 6학년 사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배울 내용 일단은 세 번째 주제입니다.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교과서 65쪽에서 67쪽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하는 까닭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서 하는 까닭, 그리고 또 이것을 삼권분립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삼권분립 제도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지난 시간까지 행정부에 해당하는 정부, 그리고 입법부에 해당하는 국회, 사법부에 해당하는 법원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삼권분립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배웠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이것들을 왜 이렇게 셋으로 나눴는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옛날에는 국가의 권력이 지도자, 즉 왕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서양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해서 어명, 그러니까 임금의 명령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물론 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법이 있기는 있었으나 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인 왕의 명령, 또는 왕과 귀족층을 위한, 특권층을 위한, 어떤 소수자를 위한 법이었죠. 지배자를 위한 법이었지 국민을 위한 법은 아니었던 거죠. 특히나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임금의 아들, 왕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왕위를 물려받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교과서 우리 65쪽을 한번 볼까요? 교과서 65쪽에 보니까 루이 14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사상 이 루이 14세는 가장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고, 또 그 강력한 왕권을 이용해서 귀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주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을 지어놓고서 거기서 귀족들, 각 지방의 귀족들을 불러다가 연일 파티를 개최를 하여서 국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지만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다라고 합니다. 사실 정설은 아닌데 짐이 곧 국가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루이 14세는 아주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는데, 과연 그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은 어땠을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 14세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왕이다. 짐은 곧 국가다. 그는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국가라는 것을 알리려고 수차례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를 거두며 주변 국가로 영토를 넓혀갔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루이 14세는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집행했다. 귀족들을 궁전에 초대해 연회를 즐기면서 세금을 낭비했으며,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을 짓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도 루이 14세의 결정을 말릴 수가 없었다. 결국 백성들은 먹고 살기 어려워졌고 궁전을 짓는 공사에 동원되어 사고로 다치거나 죽기도 했다. 그렇죠. 어때요? 영상 잘 봤나요? 이런 절대 권력 하에서 백성들이 결코 행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화려한 궁전과 대비되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귀족이나 지배계층이 잘 먹고 잘 살수록 백성들은 힘들기 마련이죠. 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의 권력이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대표를 뽑아 권한을 위임하죠. 그리고 그 권한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배운 대로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각각 고유한 국가의 권력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이 한 곳으로 몰리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국가 권력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는 것이 워낙에 막강한 권력이다 보니까 반드시 남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배워온 대로 우리나라에 빠르게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싶어 했던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을 탄압을 했던 독재자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이런 국가 권력이 한 곳으로 몰리지 않도록 나누어 놓은 것인데, 민주적인 국가 운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법을 만드는 입법부로서의 국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행정부인 정부가 있겠고요. 법을 어긴 사람을 재판을 하기 위한 사법부, 즉 법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국가 권력을 셋으로 나눈 이유가 국가의 권력이 어느 한 곳으로 집중이 되게 되면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존재 이유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 다시 말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삼권 분립을 하는 것이죠. 뭐 이것 외에도 지방자치제도 역시 마찬가지 취지이고요. 또 여러 가지 권력을 나누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큰 국가의 세 가지 권력, 살림을 운영하거나 법을 만들거나 재판을 하는 권력을 분산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런 삼권 분립을 통해 각 기관은 국가의 권력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게 되는데요. 먼저 정부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 장관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아무나 세울 수는 없어요. 국회가 동의를 해야지만 장관을 임명할 수가 있어요. 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관과 대법원장 역시 정부의 임명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임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역시 국회가 동의를 해야 하죠. 그리고 국회가 법을 만들었지만 그 법이 최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는지 또는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어요. 그래서 법원은 국회가 만든 법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정부 또한 마찬가지예요. 국회가 법을 만들지만 그 법에 대해서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는 또 정부가 이 일을 제대로 처리를 못했어 라고 정부를 국정감사를 통해서 감시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한 잘못을 했다라고 판단하면은 정부의 권력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법부인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정부와 국회와 법원은 서로 견제하면서 국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측의 탐구 활동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볼게요.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법원의 수장격인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해서 후보자를 선정했고,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서 정부의 임명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부와 국회가 대법관 임명에 대한 권한을 가짐으로써 법원을 견제한 사례에 해당이 되겠죠. 자, 두 번째요. 자, 국회가 법을 만들었어요. 동성동본, 그러니까 성씨와 본이 같은 사람들은 결혼을 금지하는 동성동본 금혼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자, 어떤 사람이 이거를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거 위헌 아니냐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법안을 심의한 결과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국회가 법을 만들었지만 해당 법이 법리적으로 또는 헌법상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를 법원이 판단한 것이니까 법원이 국회를 견제한 사례가 되겠죠. 이번에는 세 번째, 국회에서 새로운 법률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헌법에 의거해서 또는 국가 운영상 이 법은 아주 문제가 있다, 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고 여기게 된다면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정부가 입법부인 국회를 견제한 사례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국회는 정부 각 부서를 대상으로 국회가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게 돼요. 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각 부서별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활동이에요. 따라서 이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한 사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삼권 분립을 왜 해야만 하고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근접한 사례를 가지고 삼권 분립이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의 마무리는 핵심 정리는 삼권 분립을 정리한 노래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노랫말 따라 불러보면서 삼권 분립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회 정부 법원 셋이 일을 나누자. 국회 정부 법원 삼권 분립을 하자. 서로 힘을 견제하며 정치의 균형을 잡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 국회 법을 만들고 정부를 감독해. 정부 법에 따라 국가 살림을 하지. 법원 누구 간섭 없이 법에 따라 재판해. 국회 정부 법원 셋이 삼권 분립하지. 자, 어때요? 노래 간결하지만 삼권 분립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일상생활에서 민주정치와 이가 적용된 사례를 가지고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칩니다. 뿅.